전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요. 계속 중도 보수, 중도 보수, 중도 보수 하면서 보수에 좀 공을 들이는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이 외연 확장에 대한 공들인 보람이 좀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외치고 네. 그 심지어 본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중도 보수다. 예. 뭐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바람에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분들이 화들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나를 두고 중도 보수라고 하느냐. 화들짝 놀랐죠. 네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나중에 올 대선 전체 과정을 분석을 하는 그 분석가로부터 아마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요? 이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치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을 얘기하잖아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같은 걸 얘기하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다 나눠주자 이런 포퓰리스트 정책을 펴는 분이 나는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참 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지나간 개가 웃을 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중에서 극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뭐 폭력으로서 내 이념을 관철하려고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중도 보수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이론주의자들, 이슬람 이론주의자, 기독교 이론주의자처럼 자기들 이념, 자기들 종교 외에는, 자기들 신앙 외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극단주의자, 극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언제 KK단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내보다 더한 사람 말 것도 없고 내 정도의 사람을 두고도 극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중도를 차지하려고 중도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외인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윤여준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분을 쫙 모셨습니다. 그리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쫙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모셨고 거기다 이석윤 전에 법제시장 지낸 분 모셨고 심지어 이 뭐 정규재 같은 이 보수 농객으로 있었던 분까지도 이 지지자로 끌어들였고 그 주변에 보면 보수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 무대 위에 쫙 다 올라가요. 무대 위에 네네. 다 올라가서 물론 뭐 정규재 위원은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가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쫙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로 보입니까 그게? 마치 옛날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을 했을 때 힐러리 뒤에 헐리우드의 가수 배우들 그리고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도 쫙 다 올라갔습니다. 예. 거대한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뭐 10번째 손가락에 든다는 부자인 트럼프는 달랑 자기 아내와 이방카 같은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면 다윗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덩치는 산더미만한 트럼프가 오히려 다윗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파란 옷을 입혀서 윤여준 선생부터 수많은 보수 인사까지 포함해서 그 옆에 물론 중간에는 박찬대도 쓰고 김민석이도 쓰고 합니다. 쫙 다 써서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것.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선진 민주정이었으면 지금 무슨 저런 선거운동을 하느냐. 바보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 골리앗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과연 이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표가 기울어지는지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이준석 후보 득표율은 아까 10에서 한 5 정도로 전망을 하셨고, 과반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양자 구도가 또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자신하면서 막판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변동폭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골든크로스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 알 도리가 없죠. 아마 그 당이나 내부 캠프에서는 아마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뭐 알고도 있는지 그건 전 전혀 모르겠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뭐 그야말로 이제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 어제까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국은 절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날 저기 정광훈 목사 집회 대독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말을 사실은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민심을 좀 봐야 돼요. 보수가 결집한다고 합니다만 보수 우린 자꾸 지금 물론 이제 이 김문수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건데 일단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경선 후보들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네.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거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이 뭉실하게 계엄에 대한 사과가 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용을 적시하면서 사과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인데 그럼 저는 상당한 정도의 중도 보수가 보수 말고 중도 보수. 네. 중도에 있는 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죠. 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렸죠. 총통 독재라는 말은 대단히 이건 낯선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독재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네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죠, 대통령이.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권력은 당연히 장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이 같이 전부 한 정도에 가. 근데 그 여대야소입니다. 여대야소 일반적이에요. 예. 여소야대 역시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여대야소는 같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이 가설은 이 전제는 여대 야소는 독재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중도층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내란 프레임을 꺾을 수 있는 뭔가 더 강력한 임팩트. 그건 뭡니까? 정책적인 게 왔어야 돼요. 말하자면 18대 대선 때처럼 이 박근혜 후보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네.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진보적 아젠다의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왔던 거라고요.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네, 나중에 근데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완전 사실상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선거 전략은 훌륭했어요. 근데 이번엔 전혀 김문수 후보를 못했다고. 계속 총통 독재하고 이재명은 독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독재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뭔가 하려면 예.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확실히 하고 자신이 탄핵에 반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네. 그러면서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이는 중도가 주목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저는 그걸 못했다라고 봅니다. 예.